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항공의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 박은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된 내용은 헬리콥터 이머전시 메디컬 서비스, 즉 햄스라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햄스의 정의 및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응급의료 전용일기 소개, 운항 순서, 운용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스의 정의 및 역사적 배경입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응급의료 장비랑 부대 장비 등을 탑재한 회전익 항공기, 즉 헬기로서 전문의를 포함한 응급의료 종사자가 탑승해서 현장에서 의료기관에 이송될 때까지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2016년에 이제 제대로 된 응급의료 전용 헬기의 정의가 생겼고요. 항공이송의 역사적 배경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군이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해서 그 전쟁터에 있는 환자를 이송한 것이 효시이며 헬기가 환자 이송에 이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사용했고 본격적인 헬기 이송은 한국전쟁입니다. 이후 베트남전에서 많은 전상자를 헬기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곳은 전쟁터이고 이 씨름판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헬리패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서 환자를 들것을 실은 환자를 여기 헬리콥터에 싣고 있는 모습이고요. 옛날 항공이송 같은 경우는 그 환자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빠른 이송이 우선 목적이었다 보니 뒤에 환자가 실리고 치료하는 부분에 공간은 없고 이렇게 기장 옆에 돔 형태로 된 그 환자가 실리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항공이송의 민간 프로그램은 1972년 미국 콜로라도주 댄버스시의 성 안토니오 병원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996년 삼성의료원이 처음 응급의료용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네, 관련 기사고요. 매일경제에서 1996년에 그 응급환자 수송 전용 헬기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의 장점 및 제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닥터 헬기의 일단 가장 큰 장점은 평균 시속 200에서 250km 정도의 굉장히 빠른 시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수한 기동성이 제일 큰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악천 후에 굉장히 취약해서 시정 확보가 되어야지 운항을 할 수 있고 그 시정의 기준은 4,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나트 이상의 강풍에서는 비행이 아예 불가능하고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호이스트, 즉 매펠이 없다 보니까 이착륙 시에 공간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30m 곱하기 30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이착륙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착륙 시 이제 소음과 강풍이 동반이 되는데 소음 같은 경우는 110데시벨 이상. 그래서 예전에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 라는 캠페인이었어요. 풍선을 터트리는 그 순간에 나는 소리가 110데시벨 정도 되는데 그걸 터트리면서 이제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캠페인으로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그 풍선이 터지는 굉음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강풍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강풍이 발생을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래들이나 물건들이 이렇게 날릴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하강풍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한 우리나라는 닥터헬기가 이제 국가비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유지 운영비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헬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응급 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처치를 받기 위해 필요하고요.
가장 효과적인 이송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송 중에 헬기 내에서 숙련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그냥 이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여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따라서 찾아가는 응급실 또는 나르는 응급실, 하늘을 나르는 응급실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이송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는 모든 환자가 이송 시간이 단축이 꼭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항공이송이 필요한 환자는 이송 시간이 짧아질수록 예후가 좋아지는 환자를 얘기하고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그 환자는 이제 총 크게 5군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증 외상, 출혈성 뇌질환, 하혈성 뇌질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그리고 심정지 후 순환 회복된 환자의 통합치료가 있습니다. 병원 간 이송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한 환자를 이송 요청을 받게 된 경우 우리 병원에서 불가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대신 이송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항공 이송이 불가한 환자도 있겠죠. 그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에 의해서 사망이 확인된 자, 그리고 전염성 질환 등 승무원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탑승하고 있는 기장님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기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까 전염성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폭력, 난동, 중독 우려가 있어서 운항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자. 난동을 부리는 환자 같은 경우는 헬기 기체 내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면 기체 자체가 흔들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난동의 우려가 있다 싶으면 세데이션 약물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는 세데이션을 깊게 할 수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정을 하고 탑승하는 경우도 있고, 세데이션 또는 고정으로 또 이렇게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아예 항공 이송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리콥터 탑승을 거부하는 환자,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헬리콥터 탑승이 어렵다 하시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공이송이 불가하고요. 또 기타 의사, 기장이 항공이송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항공이송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항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항 순서는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한 그 현장이나 기관에서 출동 요청을 하게 되고, 출동 요청이 들어오면 항공의료팀이 출동하고, 인계점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점을 도착하게 되면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한 병원에 환자를 인계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동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운항관리사, 기장, 의료진 3인의 승인이 있어야 출동이 가능하고요. 운항관리사와 기장 같은 경우는 운항 시간, 기상, 이착륙장의 상태, 항공기의 상태 등을 파악해서 출동 승인을 내릴 수 있고, 문제가 이착륙장이나 항공기의 상태가 좋지 않다 또는 기상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기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출동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마디 이하의 절단, 그리고 바이탈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멘탈이 얼럿한 환자 같은 경우는 기각이 가능합니다. 그 환자를 위해 출동을 나갔다가 정작 정말 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환자를 이송할 수 없을 수 있어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출동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출동 결정을 내렸다, 출동을 하겠다라고 요청한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로부터 10분 이내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10분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계점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인계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닥터 헬기가 말 그대로 환자를 인계받기 위해서 착륙할 수 있는 장소,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착륙을 위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그 장소 자체를 인계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환자가 발생하게 되고 출동 승인이 내려지면은 항공의료 팀원은 지정된 인계점을 가서 환자를 이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헬기가 주기하고 있는 곳이 인계점입니다. 인계점 같은 경우는 뭐 공설운동장, 공설주차장 등등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글 어스에 인계점을 다 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주차장, 그리고 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분류를 해놓기도 하고요. 이 많은 곳이 다 인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환자 처치 및 이송입니다. 환자를 인계하고 처치를 시행하는데 운항 중인 헬기는 많이 흔들리고 또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필요한 대부분의 처치는 현장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네, 현장에서 처치가 다 이루어졌다 하면 그때는 이제 이송을 시작하는데요. 배치병원 또는 치료가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서 보호자가 요청하는 병원에 이송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와 기장 판단 하에 이송 대상 병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장님의 판단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기장님의 판단 같은 경우는 기상 때문에 그 지역을 못 간다 하면 다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장님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또는 이송 후 이송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계점에 도착해서 항공의료 팀원이 환자를 인계받고 처치하는 과정을 교육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잠깐 짧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헬기 운용 방법은 저희 병원, 우리 병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8층에 있는 헬리패드고요. 우리 병원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계류장이 다른 곳에 있고 아침 7시 넘으면 닥터헬기가 헬리패드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권역응급센터 내에 항공의료팀이 있는데 항공의료팀의 출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헬기가 옥상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헬기가 대기하는 헬리패드 위치를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헬기를 이용해서 이송을 하게 되면은 헬리패드 착륙장에 그대로 앉게 되고 권역응급센터 내에 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바로 환자를 받을 수 있고 환자를 받으면 바로 응급실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은 그럼 응급구조사가 출동을 하지 않으면 평소에 무엇을 하냐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의료소모품 체크리스트 사진입니다. 캡처 사진인데 일별로 지금 엠보백, 마스크 이런 식으로 의료소모품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일에 한 번씩은 전체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체크를 해서 모든 물품의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의료소모품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관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이제 마약, 향정약, 냉장약, 그리고 뭐 그냥 일반 응급약
약 같은 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보관 자체는 이제 마약이나 향정약은 이중 잠금 장치 금고를 사용을 해야 하고 따라서 번호 키도 누르고 그리고 열쇠 키도 돌려야지 열리는 이중 잠금 장치 금고를 사용하고 있고 냉장약 같은 경우는 냉장고도 그냥 열리지 않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한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관리법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마약이나 향정약은 또 월별 점검 리스트가 따로 있고요. 폐기장부, 제가 출동을 나가게 돼서 환자한테 마약이나 향정약을 사용했을 경우는 남은 용량을 폐기했다라는 폐기장부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남은 마약이나 향정약 같은 경우는 약국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기장부도 따로 작성을 하고 있고 일별로 냉장고 점검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고장나서 온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지는 매일매일 하루에 2번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소독은 어떻게 하냐?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매 임무가 끝나게 되면 소독 티슈를 이용해서 전체 장비들을 닦고 또 의료소모품 같은 경우는 익스파이어 데이를 체크를 해서 유효기간이 3개월 전에 구매관제팀이랑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것은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을 조금 많이 남기고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품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인데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약국과 전체 교환을 합니다. 기구 소독은 이온가스로 6개월마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호흡기에 관련된 의료소모품이나 장비들은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1회 사용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용 물품은 모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햄스에 대해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